근데 저같이 이렇게 잠입한 성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찐텐으로 웃음이 나오는데.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강기목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야근하면서 듣지는 마시고요. 신나서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옆에는 핑크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강기목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요즘 10대들이 뭐하고 노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주변에 10대가 없어서 너무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10대였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요즘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앱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쓰고 있는 엄청 핫한 소셜 앱이라고 하는데요. 네. 출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고요. 앱스토어 무료 카테고리에서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앱이 바로 하입이라는 앱이에요. 네. 오늘은 이 하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 그 하입을 만든 회사인 언박서즈의 대표님들과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아스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10대 시절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거 보시면서 좀 트렌디해지시면 좋겠네요. 우선 하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입은 익명 칭찬 투표 서비스입니다. 학교 학년 반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질문 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한 친구들의 이름이 앱에 랜덤으로 뜨게 되는데요. 랜덤으로 뜬 이름들 중에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죠. 주어지는 질문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은? 장난치는 척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사람은? 내 이상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귀엽네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나한테 투표를 했다 하면은 하입을 받았다 이런 알림이 뜨는데요. 누가 나한테 투표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결제하고 싶어. 네, 포인트는 친구 추가나 투표 참여 등으로도 적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유료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반에 누군가가 내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이라는 질문에 나를 뽑았다 라는 알림을 받았다고 해보면 포인트 안 사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당장 사죠. 당장 당장 살 것 같은데요. 너무 깔깔 웃었는데. 네. 근데 너무 그 과금 구조를 너무 잘 짰다. 네.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결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질문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었거든요. 맞아, 막 제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 근데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질문 세트는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10대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착한 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창시절에 굉장히 풋풋한 설렘을 안고 하입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만큼이나 핫한 앱이 된 것이죠. 근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하입을 써보고 싶거든요. 하입을 성인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재밌어 보여서 네. 저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입을 사용하려면 소속 학교랑 반 같은 걸 인증을 해야 돼요. 졸업한 학교를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저도 제가 졸업한 학교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인증을 해서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인증을 해서 들어가 봤자 저한테 투표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누가 저를 알겠어요? 강기복이 누구야? 그러니까요. 뭐야 이 사람은. 그래서 어차피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가입을 해봤자 하입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약간 유령같이 거죠. 되네요. 그쵸. 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잠입한 성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찐텐으로 웃음이 나오는데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 하이브를 운영하는 그 언박서즈 팀 여기가 최근에 투자를 좀 받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지난 6월에 받았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베이스 인베스트먼트, 구워터 캐피탈로부터 14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박서즈는 이제 하이브를 넘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소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 하이브를 만들게 된 계기,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 그리고 앞으로 성장 계획 등을 다양하게 여쭤봤었어요. 일단 투자를 한 투자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하이브란 서비스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지금 되게 궁금한데 일단 하이브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박서즈 신희철 권성민 대표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동기인데요. 신희철 대표는 언박서즈 설립 전에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성민 대표는 스타트업 대기업을 두루 거치면서 업무 경력을 쌓았고요. 여기서 개발자 멤버가 합류해서 창업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입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때 시도했던 아이템들 중에서는 아쉽게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난 서비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서 IT 기술을 접목한 중위권 대상 학원을 개원했어요. 그래서 학원 운영 중에 테스트 개념으로 하입 서비스를 내놨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 초기에는 하입과 학원 운영을 병행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전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이 하입이 미국의 가스라는 앱이 있다고 해요. 가스? 네, 미국의 가스라는 칭찬 기반 투표 앱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가스 앱은 친절한 인사, 칭찬, 지지와 격려를 줘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북돋아준다라는 의미의 슬랭인 가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고요.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힙한 감성에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를 벤치마킹한 독일의 슬레이라는 앱이 있었는데요. 신희철 권성민 대표는 이 앱이 독일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다는 기사로 처음 가스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언박서즈는 이 가스를 벤치마킹해서 웹 버전으로 몇몇 학교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용자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 성공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하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하입은 한국에서 가스 앱을 로컬라이즈한 앱인 셈이죠. 저는 가스라이팅의 가스라서 안 좋은 걸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 네, 좋은 의미의 슬랭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지금 딱 듣기로도 되게 매력적인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하입 말고도 좀 가스를 벤치마킹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걸 여쭤봤는데 당시에 가스를 벤치마킹한 경쟁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박서즈 팀은 그때 이 아이템을 절대 뺏기기 싫다, 뺏기면은 배 아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언박서즈 팀이 아까 당시에 학원 운영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한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바로 서비스 개발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몇 주 동안은 학원 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속도를 내서 약 3주 만에 서비스를 론칭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으면 더 압도적으로 경쟁사를 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업 개념으로 하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더 좋아가지고 나중엔 학원을 접고 하입에 올인하게 된 것이죠. 초성은 둘 다 히읗 이응이네요. 학원 하입. 처음 생각해본. 네. 어쨌든 하입의 시작은 거슬러 보면 독일 앱 가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가스는 대체 어떻게 빠르게 사용자를 모으고 성장했나? 네, 일단 가스의 그 사용자 추이가 출시 2달 만에 DAU 100만 명을 달성했고요. 진짜 대박이다. 네, 앱스토어에서 틱톡과 비리어를 제치고 무료 앱 1위,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가스 앱을 만든 니키타 비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니키타 비어는 2번이나 익명 칭찬 서비스를 성공시킨 사람인데요. 니키타 비어는 처음에 TBH라는 To Be Honest라는 익명 칭찬 앱을 만들어서 2017년에 페이스북에 약 1억 달러에 매각한 적이 있고요. 지금의 메타죠. 그리고 그 후에 가스를 만들었습니다. 가스도 올해 1월에 디스코드에 인수가 됐어요.
이렇게 니키타 비어는 오랫동안 소셜 서비스를 만들어 왔고 성공해 본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공이 가스의 곳곳에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스 모델 자체가 사용자들이 캡처 화면을 인스타 스토리나 스냅챗에 공유하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친구를 새로 초대해야지만 다음 질문 세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가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곳곳에 굉장히 정교한 바이럴 엔진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연쇄 창업마의 그런 내공은 무시를 못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가스를 벤치마킹한 서비스가 국내에도 꽤 여러 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하입 말고 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하입은 왜 이렇게 잘 됐고 다른 애들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팀이 잘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신해철 권성민 대표에게는 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앱을 접속하는 이유, 체류하는 이유, 떠났다가 뭐 다시 돌아오는 이유, 친구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앱 화면 하나하나 그 이유와 잘 연계돼서 설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스 앱을 또 현지화할 때 선택지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이제 변경하는 등 디테일한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가스가 스냅챗이나 인스타 스토리에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처럼 하입도 사용자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고 싶게끔 디자인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하입 캡처 화면을 공유하는 걸 보면서 하입을 안 하던 학생들도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래서 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근데 이 두 창업자분이 학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좀 학생들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보시나요? 네, 학원에 아무래도 진짜 살아 숨쉬는 인사이트들이 있는 셈이잖아요. 10대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만날 수 없지만 그렇죠. 학원에서 쉽게 이제 두 대표님들은 실제로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들이 말씀해주신 바이럴 마케팅 관련된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이 가스 창업자 니키타 비어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다가 어떻게 처음에 가스 앱을 바이럴 마케팅 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박서드 팀은 그 트위터 계정의 글을 4회독 이상을 하면서 이걸 참고해서 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거둔 거고요. 그래서 가스앱을 벤치마킹했던 서비스 중에서 가스앱의 이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 전략까지 제대로 실행에 옮겼던 팀이 사실상 언박서드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입이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이트가 있네요. 왜 우리가 뭐 잘하고 싶으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옆에 가서 무조건 따라하고 배우면은 그게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뭐 거의 그거를 어쨌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바이럴 마케팅 전략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대요? 네, 이게 지금은 경쟁팀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땡땡학교 비밀의 숲 이런 식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공개 계정인 상태로 땡땡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한테 전부 팔로워를 걸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뭐 맞팔로우를 하는데 비공개 상태니까 이 계정 뭐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학생들이 다 학교에 있는 시간에 갑자기 비공개 상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을 이제 오픈해 버려요. 그럼 학생들한테 동시에 알림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도 이 계정 뭐야 풀렸어 이러면서 얘기가 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계정에 누가 널 좋아하는지 알려줄게. 친구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줄게. 궁금해. 네,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하입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야 광고네 이러면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궁금해서 하입을 써보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뭐 0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신규 사용자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좀 대표님들이 이렇게 좀 팔로우 하는 게 좀 노가다였겠지만 비용은 들지 않고 한 1교시쯤 끝났을 때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여기 풀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바이럴이 저절로 되는 굉장히 구조를 잘 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신규 사용자 그렇게 앱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앱을 진짜로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런 앱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투표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자기한테 온 투표 결과가 있어야지 재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 서비스는 최소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투표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하입은 첫 사람이 들어오면은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기반으로 바로 투표 후보들을 불러오는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투표에 선택된 사람이 지금은 하입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입에 가입하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계 과정에서 언박서즈 팀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입이 그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10대 타깃한 서비스가 교육 서비스는 이제 엄박 카드로 긁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사실 10대 타깃으로 한 서비스가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구매력이 약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돈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스도 고등학생 대상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쪽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고 학생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학생 대상으로만 서비스에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가스는 구독료 모델인데요. 2022년 여름에 론칭한 이후에 7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그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 큰 돈을 벌기가 그쵸. 사실 굉장히 수도 힘들다고 예,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박서즈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한 이유는 이 하입 모델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려면 이 학창 시절이어야만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학창 시절 반 친구들과의 그 풋풋한 설렘이 있어야지만 이 모델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리해서 뭐 대학교 이럴 때까지 서비스를 확장을 했더라도 서비스가 잘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까지 확장할 수는 없네요. 초등학교도 돈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도 푼돈이라도 좀 어떻게 모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 제가 상당히 동의가 좀 되는데 근데 사실 어쨌든 이게 서비스가 너무 아름답고 귀엽지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입 서비스 너무 좋은데 좀 진화를 어떻게 시키실 건지 수익화는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입은 일단 중고등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놀이터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막 꽁냥꽁냥 노는 서비스로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범위로 넓혀가는 게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입에는 나중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케팅 비용을 사실 거의 안 썼는데 이제부터는 마케팅 비용도 쓰면서 나머지 3분의 2의 사용자도 데려올 것이라고 하고요. 또 언박서즈 팀은 하입 외에 다른 소셜 플랫폼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만드신다는 거죠? 네, 언박서즈 팀은 하입을 비롯해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해 오면서 팀이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아무래도 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입 팀은 좁고 뾰족한 아이디어 기반으로 매력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강점이 있는 팀인데요. 언박서즈 팀은 확실한 매력 한 방으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소셜 서비스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팀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좁고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으로 서비스를 파고들다 보면 사실 절대 다수한테 매력을 어필하기는 그쵸. 어렵긴 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시작해서 뭐 1,000만 명, 막 2,000만 명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건 진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 좀 좁은 부분만 찔러도 원하는 규모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요. 그래서 언박서즈 팀은 앞으로 미국 시장 우선으로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미국의 타겟으로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 조금 힌트 어떤 종류의 서비스 나올지 좀 들으셨는지. 그 좀 많은 기능을 담은 슈퍼 앱이 아니라 뾰족한 아이디어를 담은 앱을 하나씩 빠르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언박서즈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서비스는 비리얼이나 라켓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둘 다 되게 심플하지만 한 가지 뾰족한 특징이 있는 서비스고 그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수천만 명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서비스죠.
그래서 요즘에 상위권에 있는 소셜 앱들은 누군가의 콘텐츠를 보고 대화를 하거나 뭐 대표 기능 플러스 뭐 DM 메시지 기능 이런 식으로 심플해지는 것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라는 초거대 강자가 있으니까 좀 좁게 찌르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가령 뭐 이제 쿠팡이 호라이즌 플랫폼이라고 치면은 버티컬 플랫폼으로 이렇게 촉촉 필요한 부분에 딱 니치한 마켓을 딱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똑똑한 전략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재 그 만드신다는 새로운 서비스 진행은 어디까지 됐다고 하시나요? 이게 아이디어 내서 개발하고 개발하는 동안 또 다른 아이디어 내고 그러면서 막 1, 2주 단위로 앱을 하나씩 대단한데요. 빠르게 내볼 예정이라고 대단한데요?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대상 커뮤니티를 하입 앱에 론칭을 했고요. 두세 달 안에 중고등학생 최대 커뮤니티로 만드는 게 우선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 안에서의 랜덤 채팅 어플로 바이럴 만들기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아까 시드 투자로 14억 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요거 투자금 어디에 쓴다고 하시나요? 네, 언박서즈는 원래는 최대한 투자받지 않고 사업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하입 트래픽이 예상보다도 더 너무 잘 되었고 트래픽이 치솟다 보니까 서버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다행히 언박서즈의 비전을 이해해주고 너무너무 잘 맞는 투자사들을 만나서 그게 다 투자들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게 됐던 건데요. 투자금으로 재밌고 유의미한 실험을 최대한 많이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실험도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언박서즈의 2024년 내년의 목표는 뭐래요? 내년 목표는 여러 가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서비스를 하나 찾는 것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서의 랜덤 채팅 어플로 미국에서 바이럴 만들기가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감성에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사실 한국 감성에 맞는 서비스 만드는 것보다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는 그런 보편적인 감성이 또 있게 마련이니까 언박서즈 팀은 반드시 그런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하입 앱 내 커뮤니티를 중고등학생 최대 커뮤니티로 키우기 또 다른 중요한 목표고요. 근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제가 최근에 방송한 중에 가장 많이 웃었는데 역시 커뮤니티도 한번 잠입을 해보긴 했는데 아무튼 좀 뭐랄까 20대 대표님들이 만드는 정말 10대를 위한 서비스라서 그런지 정말 통통 튀는 사례들과 정말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박서즈 팀이 네. 뭐 내 경쟁사를 어디로 생각하냐 어디래요? 이런 걸 여쭤봤는데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세상에서 재밌게 시간을 뺏는 모든 것을 경쟁사로 여긴다고 하고요. 뭐 세상에 어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재미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미와 행복 진짜 너무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겠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관점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업계가 막 어렵다 혹한기다 막 이런 얘기들 저희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 하입 만드는 언박서즈 팀도 뭐 고충이 있겠죠. 당연히 힘드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통통 튀는 서비스 만들어주시고 되게 뭐랄까 착하고 귀엽고 맑은 서비스의 느낌이라서 방송을 하면서 저도 힐링을 받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저희가 뭐 업계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도 저 당연히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새로운 팀도 앞으로는 이렇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단추 잘 이렇게 맞춰주신 강기모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좀 댓글이 좀 줄지 않았나 착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